뭐 요거만큼은 길방으로 놔야 된다. 요 방에다가 만약에 부부가 사는 주인방을 절명방으로 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방이 육살방으로 들어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흉물스러운 거, 화장실 같은 거 흉물스러운 거죠. 그거는 육살방이나 절명방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창고 같은 거 꼭 필요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육살이나 절명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샤워실 같은 것도 전부 다 육살방이나 절명방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인방, 주방, 출입문이 길 쪽으로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동사택이냐 서사택이냐 그때 가서 그걸 논하는 거야 이제. 동사택은 뭐냐면은 동사택은 감리진선이에요. 감리진선. 문의 구조를 팔방의 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동사택은 만약에 문이 감방 쪽으로 있다 하면 동사택이에요. 이방 쪽에 문이 있다 하고도 동사택이에요. 동사택, 서사택은 문이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방향이라고 해요 지금? 네, 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동사택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사택이다. 서사택은 건, 곤, 간, 태. 요거는 서사택이다. 감리진선은 동사택, 건곤간태는 서사택.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로 가면은 문이 지금 간방에 있으니까 요거는 서사택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문이 간방으로 있단 말이에요. 문. 그러면 나머지를 주방이 태방에 있든지 곤방에 있든지 건곤 간태. 주방이 건방에 있든지 곤방에 있든지 태방에 있든지, 그 다음에 주인방이 건방에 있든지 곤방에 있든지 태방에 있든지 해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서사택에 딱 합당하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을 기준해서 양택 구성을 붙인다. 이제 이해가 돼요? 다음 시간에 뭔 내용은 이제 F학점이야. 아 이렇게 먼저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저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사택이야 사사택은 공부 안 한 애들이 뭐 동사택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하면 자연적으로 동사택 사사택으로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비보책도 지난 시간에 다 가르쳐 드렸잖아. 자, 이 생기는 목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생기는 목의 성질, 오기는 화의 성질, 연녀는 금의 성질, 육살은 수의 성질, 그 다음에 화해는 토의 성질, 천해는 금의 성질, 그 다음에 천해는 목의 성질, 천해는 목의 성질, 절명은 금의 성질, 그 다음에 복유는 뭐예요? 하면서 뭐가 하나 바뀌었다? 천이가 토의 성질이죠? 천이가? 네, 천이가 토죠, 토. 토고, 복위가 목이고. 자, 요것만 맞춰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육살은 지금 뭐예요? 육살은 수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집의 구조가 육살이 화의 방에 떨어졌다 하면은 수화 상징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육살이 화방을 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육살은 수의 자리, 그래서 여기 자리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육살이 화방, 남쪽에 병호정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수가 화의 방을 범했다, 침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탈이 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우리가 공부가 좀 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육살이 화방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비보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어떤 비보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수하고 화하고 다툼이 벌어지니까 중간에다 뭐를 놔야 돼요?
수생목, 목생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화분을 배치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안 되고 그것도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아시겠어요? 두 사람 이해가 돼요? 응? 녹음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성을 붙이는 거는 문을 기준해서 붙이는 거다. 본인이 이 집하고 맞냐 안 맞냐는 건 문하고 본명정국을 논하는 거고, 그럼 맞는다. 그러면 이 구조 중에서 방이 몇 개가 있는데 내하고 나하고 남편이 주인들이 살아야 될 방은 어디냐? 그거는 생기방, 연년방,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방까지 괜찮다. 자, 먼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사방의 구분법을 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손에다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죠. 손을 자꾸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이 손을. 그럼 예를 들면은, 번개가 간이니까 상중하예요, 이게 상중하. 요거는 떨어진 거 이렇게 한번 붙인 거. 떨어지고 붙이고. 전자계산기 마냥 이분법에 이분법. 이 음양에, 우주가 전부 음양에서 사상이 나고 사상에서 팔개가 나왔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체. 음양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붙으면 양, 떨어지면 그러면 본계는 간계니까 간상년이란 말이에요. 일상편생기 다 떨어져 있죠. 곤에 생기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변, 중을 변화시키려 했으니까 떨어진 걸 붙이는 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감, 삼하변, 하변을 떨어진 걸 붙이는 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 그 다음에 사중변, 붙은 거를 떼어 변화가 되죠. 그럼 맨 밑에만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상변을 떨어진 걸 변화시키면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오상변. 그 다음에 육중변, 떨어진 걸 붙이는 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세 개가 다 붙잖아요. 그 다음에 칠하변, 맨 밑을 떼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중변, 붙어있는 걸 떼어라 하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보구이다. 덮어 씌웠다는 얘기, 자기 자리를. 그래서 팔중변 보구이다. 손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역술은요, 전부 손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옛날 사람들이 손에다가 전부 다 외우게 만들어서 인간들이 게을러가지고 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사주면 사주, 육효면 육효, 풍수면 풍수, 전부 다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 안에 넣어서 자꾸 외울 생각을 해야 돼. 이 뇌세포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 빠져서 사람들이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 정신을 써줘야 돼. 그럼 이것도 활성화가 돼. 자꾸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으면은 신경 쓰기 싫다. 그거는 빨리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꾸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뇌세포가 이것들이 이제 정신 차리거든. 그러면 옛날에 하나 외우려면 열흘 걸리는 게 하루밖에 안 걸려. 이제 이거 자꾸 활성화 시켜야 돼. 괴롭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괴롭죠. 너도 괴로운 거야. 뇌세포도 괴로운 거야, 이제. 그러면 뇌세포란 놈이 몸을 이기질 못하죠. 따라오게 돼. 수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건 전부 다 외울 생각을 자꾸 하라. 그러면 70, 80대도 치매에 걸리지가 않아요. 자, 이사방위 구분법. 이사방위 구분법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나? 여러분들? 이사방위 구분법.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가 있어요. 자, 여기가 내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누구야, 불교 선생, 나한테 오래 배운 선생애가, 저기 안소동 저 위쪽 거기에 이제 사는데, 이사를 가는데, 같은 동으로 이사 가는 거야. 자, 그 친구하고 저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얘기가, 교수님,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1동에 살다가 102동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방향을 볼 필요가 없죠.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아니 한 아파트 단지에서 봐서는 뭐 이사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틀린 얘기예요. 자 봐봐요. 이게 101동 여기가 102동이라 하면 집의 가운데에서 이쪽 가운데를 놓고 봤을 적에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 봐봐요. 이 교실 안에도 방향, 요 책상에도 방향이 있죠. 여기도 방향이 있잖아요. 요 안에도 동서남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방만 나가도 방향이 변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1동에서 102동 이사 가는데 방향의 기룡을 논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틀린 얘기란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를 봤을 적에 방향을 자기 집에서 나경을 딱 놓고 이 집으로 이사 간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 집의 아파트의 정면이 어디냐 하면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죠. 무슨 방향으로 이사 가는 게 나오죠. 그러면 방향 그까짓 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요. 저거 방향이 잘못 갔는데 탈이 나더라고. 크고 작은 탈이 반드시 나더라고. 작게 나는 탈이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전부 다 탈이 예외가 없이 탈이 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설해 놓은 것이 아주 정확한 학문이구나. 자, 이사 방향 공부부터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이해하셔? 학문이라는 것은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노력과 인내와 열정이 들어가야 돼. 이 세 개가 안 들어가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문은. 이사 방의 구궁법. 이 구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낙석 구궁, 후천의 낙석 구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후천의 세계는 전부 이 구궁도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의도는 정의도라는 건 뭐냐면은 구궁의 각각 그 최고 책임자, 그걸 구성이라고 그래요. 구성이 갖고 있는 본래의 위치, 그걸 우리가 구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방향에다가는 자, 요 방은 간방이에요. 요 방은 간방, 요 방은 진방, 요 방은 선방, 요 방은 이방, 건방, 태방, 건방. 여기는 철록이다. 철록방이다. 여기는 안선방이다. 이건 정의방이에요. 여기는 식신방이다. 여기는 증파방이다. 여기는 오기방이다. 여기는 합식방이다. 여기는 퇴식방이다. 진기방이다. 여기는 관인방이다. 퇴식방이다. 남자는 진궁에서 일세가 시작이 되고 여자는 곤궁에서 일세가 시작이 된다. 남자는 양의 기운을 많이 타고났죠. 여자는 음의 기운을 많이 타고났죠. 그래서 양의 기운 중에서 가장 기세가 강한 게 동방이에요. 여기. 그래서 남자는 일세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여자는 태어나기를 음의 기사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음의 기세가 가장 강한 게 곤방이에요. 그래서 곤방에서 일세를 시작하는 거야. 그 이치를 여러분들 또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구궁도의 방향, 구궁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구궁 정우도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12지지 정의 궁 방향이라는 것은 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궁도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 12지지 구궁 방향으로 순행시킨다, 역행시킨다 하는 거고, 구궁도의 방향으로 순행시킨다 하는 거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고, 역행으로 된다는 건 1번에서 9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은 왜 그래요? 은복이 돼 있다, 숨어 있다. 요 숨어 있는 자리는 간목이 숨어 있는 자리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천간의 자리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돼 있죠. 갑이 맨 앞에 들어와 있어요. 이 간목이라는 것은 만물이 동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그 중에서 양 앞에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갑의 자리는 수의다. 그 다음에 존귀한 자리다. 자, 이게 손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간목이 가장 두려워하는 녀석은 경금이 두려워하는 거야. 경금을 가장 두려워해. 그러니까 간목을 숨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국까지 9개죠. 천간은 하늘이 갑일본의 목요경신 임계해가지고 10가지 천간, 10가지 별, 이거 전부 다 별이에요. 10가지 별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왜 구궁은 9개밖에 없느냐? 갑은 가장 존귀하고 아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 손상시키면 안 돼. 그래서 이 갑목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둔갑이 들어온 거예요. 둔갑이다. 자, 그러면은 자, 남자는 그래서 1세를 여기서 시작하고 여자는 2세를 시작하는데 구궁도로 전부 다 순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 66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5이면은 1세 10세가 같이 떨어져요. 여기에 봐봐요. 1, 2, 3, 4 여기 1세 10세가 같이 떨어져요. 1, 2, 3, 4, 5, 6, 7, 8, 9, 10 같이 떨어지죠. 그럼 여기가 몇 세예요? 20세, 30세, 40세, 50 몇 세? 50세, 51, 52, 53, 54, 55 안손방에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안손을 중궁에다 넣고 안손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안손 넣었으니까 다음은 어디로 가요? 이동이? 구궁 정의도 상으로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안손이 중궁으로 왔잖아요. 안손이 중궁으로 왔어요. 다음에는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이 어디로 가요? 식신은 여기 가는 거예요. 증파, 오기, 그 다음에 합시, 진기, 그 다음에 관임, 그 다음에 퇴식, 그 다음에 철로. 자,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동남, 서남, 동북, 서북. 그러면 이사 갈 때가 어디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계속 올해 이사를 한다고 해서 저게 식신방, 관인방, 철록방, 그렇죠? 요 세 군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뭐 녹음한 거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뭐 큰 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 응? 그러니까 이사 방향을 봐야 된다.
이사방의 기둥을 먼저 보고 문에서 받아들이나 하는 걸 보고 문을 기준해서 양택 구성을 붙여가지고 생기방에 그 다음에 연년방 그 다음에 보구방에다가 기란 쪽으로 그쪽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해야 된다. 2분 쉬어요. 여러분들 피곤하면은.